환자분이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셨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고 전에는 이분이 발레리나였던 거예요. 그분이 청중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라고. 근데 저는 당연히 다시 발레를 하는 게 소원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답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소원은 오늘도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고통을 주고 있는 소변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한 의사가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강에 누군가 떠내려오는 거죠. 살려주세요 하고. 의사의 삶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해내고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내는 게 의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이미 의사들은 다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환자를 구해내자마자 누가 또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내려오죠. 근데 이 의사가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놓쳐버리는 환자도 있고 물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저만큼 떠내려가시는 환자분도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럼 나는 강의 상류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환자들이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까? 나는 거기에 좀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 창업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서 정말 늦은 나이에 의사가 돼서 아산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수련을 받고 펠로우십 박사과정을 다 마쳤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와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비뇨의학과 교수 의사로 살고 있는데요. 비뇨의학과는 우리 몸에서 소변을 생성하는 콩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소변을 배출되는 방광과 요도까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내과적인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종합예술이죠.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환자를 다 보고 내과, 외과적 처치를 다 담당하는 굉장히 좀 특별한 전공이죠. 제가 가슴이 뛰고 지금도 설레이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의사가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강에 누군가 떠내려오는 거죠. 살려주세요 하고. 의사의 삶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해내고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내는 게 의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이미 의사들은 다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자를 구해내자마자 누가 또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내려오죠. 근데 이 의사가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놓쳐버리는 환자도 있고 물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저만큼 떠내려가시는 환자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슬펐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구나.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도 사실 너무 역부족이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럼 나는 좀 더 강의 상류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환자들이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까? 나는 거기에 좀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병의 원인이 뭘까? 좀 강의 상류에 올라가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진단법을, 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치료하고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 잘된 환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힘들고 아픈 기억을 가진 환자들이 사실 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초반에는 고소도 많이 당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방광이 망가졌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사실은 척수 손상 이후에 치매 이후에 방광이 망가진 건데도 그걸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전 초반에 제가 만났던 사고 이후에 방광이 돌아오지 않는 거를 납득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환자분들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SCI라고 하는 세계적인 표준 논문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매년 5편 이상의 논문을 매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랑하자면 학술상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2021년에는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차세 리더 100인에도 선정이 되고
브릭이라고 하는 한국을 빛낸 과학자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연구는 정말 언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금 제가 또 대하고 있는 척수손상 환자들, 치매 환자들의 방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논문이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아직도 너무 먼 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약간 그런 현타가 왔습니다. 제 또 삶을 한번 또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심포지움에 그날도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 심포지움 특이하게 척수손상 환자분이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셨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고 전에는 이분이 발레리나였던 거예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청중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라고. 근데 저는 당연히 다시 발레를 하는 게 소원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답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 소원은 오늘도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고통을 주고 있는 소변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뇨기학과 전문인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환자들만 대하고 그 환자의 질환만 봤지 그분들의 삶을 사실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는 다들 소변 마려운 느낌이 생겨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근데 이 신경학적인 손상 이후에 이 환자분들이 소변이 꽉 차도 마려운 느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소변이 막 흘러내리던가 아니면 소변이 꽉 차서 콩팥으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요로 감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자가도뇨라고 하는 카테터를 자기 요도에 직접 넣어서 방광을 비워주는 일을 하루에 4번, 5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환자들이 인생을 포기해요. 소변 문제 때문에. 항상 소변이 막 젖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사실 내가 그동안 한 게 뭘까? 나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도 썼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약간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경인성 방광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열게 된 거죠. 그때도 최초였고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최초 유일한 하나의 클리닉입니다. 한 분, 두 분씩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뭐 1년이 거의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클리닉이 됐죠. 지금 이제 제가 창업한 스타트업 메디띵즈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경성 방광 환자들, 척수손상 환자들을 대하면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는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되게 실감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시간에 맞춰서 한 번씩 카테터를 넣어서 빼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기초로 한 소변들을 했더니 이분들은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불공평한 거죠, 이 가이드라인이. 하지만 이것이 한계고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방광이 찼을 때 소변을 빼줄 수 있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개발한 게 바로 방광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 딱 요만한 패치를 딱 붙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내 방광의 소변량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내 방광이 아직 이만큼 마시도 여유가 남았으니까 나는 어디도 갈 수 있고 꽉 차기 전에 내가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환자분들 사실 불안하거든요. 내 방광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환자들이 외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가족분들 역시도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유 있게 이것들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메디라이트라고 하는 방광 모니터링 패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개발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 환자들이 항상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게 제가 정말 전임 교수가 된 해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다들 미쳤냐고 그랬죠.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좀 살아도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을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병원에서 막
이렇게 아프신 분들, 힘든 분들을 막 보다가 제가 꿈꿨던 이 환자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가면 막 힘이 나요. 내가 정말 꿈꿨던 게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것이 지금 현실에 나와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보고 있고 하는 걸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이걸 정말 환자들에게 언제쯤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굉장히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회사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가 또 이제 병원에 가면 내 환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구나, 가족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하는 거를 또 느끼면서 또 힘이 납니다. 저는 워커스 하이라고 하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오면서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즐거웠다? 글쎄요, 고달팠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달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 기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의 여러 가지 이런 수고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이 워커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너스 하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죽기처럼 힘든데 하지만 느껴지는 그 희열, 기쁨, 나는 저 피니시 라인에 나는 가고야 말겠다, 나는 갈 거야, 나는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워커스 하이는 어떤 딱 한순간 정점에 느낀다라기보다는 매 순간 느끼고,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서 너무 힘들 때 회사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들, 이런 순환 구조들을 예를 들면 매일매일 느끼는 소소한 감정, 소소한 기쁨이 워커스 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찌질이었죠. 완전 찌질이었고, 의사가 되기 전까지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한다,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매 순간 버텨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 단어 하나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누구나 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주저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거는 첫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되었을까? 그 순간에 나의 결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